자, 이제 레벨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결정 방법이네요. x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고 y도 1, 2, 3, 4,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f1과 f3이 4를 만족하는 함수 f가 있다. 함수 f 중에서 택한 하나의 함수가 f = 4를 만족시킬 때, 자, 조건보합률이네요. 함수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함수 중에서도 f2가 4 요거인 함수를 전체로 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때 이 함수가 1대1 되는 함수를, 자, 요거를 모식도로 한번 써보면, 여기서 문장 끊었으니까 만약에 요 앞에 있는 요 문장을 a라고 하면 요 뒤에 요 문장을 b라고 했을 때, 그지? 결국은 p의 이거의 의미는, 자, 이놈을 전체로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위에는 a를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놈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이걸 말로 한번 만들어 보면 밑에는 f2가 4로 가는 전체 함수 개수를 놔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는 말이야, f2가 4로 가면서 1대1 대응인 걸 분자에다 올리라, 그 말인 거야. 에? 얘들아, 이해가고 있니?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f2부터 먼저 앞에다 써볼게. f1, 그 다음에 f3, f4, f5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이제 f2가 4로 간다라는 말은 요거는 일단 한 가지 굳어진 거야, 그지? 굳어진 거고, 1이 이제 분모 구하고 있다. 분모는 얘만 굳어지고 나머지는 제한 조건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문제에서 전체 요 앞에 있는 요 문장은 f2가 4로 가기만 하면 돼. 1대1 대응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f2가 4로 가는 모든 함수 개수를 분모에다 쓰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또 이게 큰일 날 뻔했다. 요거 두 개가 더해서 4가 된다는 게 있었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자, 지금 보니까 f1, f3 요거를 앞에다 깔고, 그 다음에 f2 요걸 깔고, f1, f3, f2, f4, f5 이렇게 깔아놓고요. 자, 지금 f1과 f3 요거 두 개가 더해서 4가 된다 했는데, 이 함수값 두 개 더해서 4 되는 경우를 분류 기준으로 일단 삼아보면, 분류 기준 두 개, 이 중에서 두 개 더해서 4 되는 경우는 f1 이게 1이고 이게 3인 경우도 있을 거고, 물론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작거나 같은 것만 인정해서 이건 나열을 하면 되는 거니까 3, 1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2, 2도 있죠. 2. 물론 헷갈리는 사람은 3, 1, 1, 3, 2, 2 요거는 개수가 별로 안 되니까 이렇게 가도 좋다. 요거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세 번째는 1, 3도 있겠지. 1, 3도. 자, 이거 사실은 이 3, 1을 얘들한테 나열해준다, 이팩하면 요것도 다 처리되는 거니까 선생님 요것만 하고 이팩토리얼 하라 했거든. 근데 요거는 헷갈리니까 직접 한번 가보자. 그냥 얘가 3이고 얘가 1로 가는데 분모에다 깔아야 될 놈은 거기다가 f2는 또 4로 간다까지 만족이 돼 있대요. 분모에 깔아야 될 놈은.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얘가 4로 간다까지 깔려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 1번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면 말이야, f1은 3으로 가고 f3은 1로 가고 f2는 4로 가는 요 상황에서 이 뒤에 있는 이 두 개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 4하고 5는 아무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5개, 5의 제곱계가 나올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2, 2, 4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4, 5만 5의 제곱계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5의 제곱계가 나오겠는데, 그럼 분모는 사실은 25 3배하면 되는 거잖아. 75까지가 될 거야. 근데 이제 분자에 올라갈 놈은 이런 상황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만 좀 달라지겠네. 자, 여기까지는 다 만족해야 된다고, 분자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잘 봐. 1대1 대응을 위에다 쓰니까 일단 2번 상황은 탈락. 왜? f1과 f3이 똑같은 놈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2번은 탈락이야. 그럼 이것만 일단 보면 1이 3으로 가고 3은 1로 가고 2는 4로 간다 쳤을 때 요 세 개는 이미 같단 말이야. 그럼 4하고 5는 요 남아있는 요 두 군데로 하나가 한 놈씩 가야 되니까 2팩토리얼 굳이 쓰자면 2 곱하기 1이니까 두 가지 나올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네 가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75분의 4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2번. 자, 요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모를 만족하는 놈 중에서 위에는 1대1 대응이 되는 놈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고 있죠? 좋습니다. 1번이었고요.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10명과 2학년 학생 N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체육 한마당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전체 학생의 40%가 봄을 택했고 조사 대상의 학생 중에서 택한 학생이 2학년 학생일 때 이 학생이 봄을 택할 확률은 4분의 1이고 뭐 이런 조건 확률 조건이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묻는 걸 보니까 N이 뭐였나? 2학년 학생 수였어요. 근데 이게 확률 이야기 나올 때는 전체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그냥 전체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비율로 그냥 따지겠다는 게 확률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1학년 학생이 110명이니까 2학년 학생이 몇 명인지는 저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찾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닐까요? 1학년 학생하고 2학년 학생이 몇 대 몇인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비율적인 이야기만 해결하면 저걸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110명, N명 저거를 갖다가 살려서 표를 그리지 말고 일단 여기 1학년 학생이 있고 여기 2학년 학생이 있단 말이야. 있고 여기 봄 선택한 학생, 봄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이렇게 선택을 딱 해보면 표를 딱 그려보면 말이야. 쭉 보니까 전체 학생의 40%가 봄을 택하였다. 여기가 40명이라고 해보지 뭐. 그럼 여기 60명이 되겠죠. 맞죠? 40명, 60명. 전체를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 1명이 2학년 학생일 때 그럼 2학년 학생의 비율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2학년 학생의 비율을 L이라고 해볼게. 이거는 비율이야. 자, 전체를 100명이라고 봤을 때 그 명수, 그러니까 실제 명수는 아닌 거죠. 2학년 학생을 L이라고 뒀을 때 그 학생 전체 중에서 봄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4분의 1이래요. 그럼 이렇게 하지 뭐. 이걸 4L이라고 두지 뭐. 그럼 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L이 돼야 요놈분의 요놈 했을 때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L이면 여기는 3L이 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서 40이니까 여기는 40 빼기 L 쓰면 되고, 요거 두 개, 여기는 60 빼기 3L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이거는 그냥 100 빼기 4L 당연히 될 거고요. 이거 두 개 더해서도 100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L만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네요. L만 찾아내면. 맞죠? 자,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래요. 봄을 선택한 학생일 때 라고 했어요. 봄을 선택한 학생을 전체로 그래요. 얘를 전체로 그래요. 이 중에서 1학년 학생 얘잖아요. 자, 얘가 비율이 20분의 1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요거 2배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2배 한 놈이 요놈 되면 되죠. 그러니까 40 빼기 1이라는 것이 이거의 2배인 26이 되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L이라는 것은 14가 된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L이라는 게 14면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의 비율은 여기다 14 넣어봐. 4, 1, 4, 4, 6에 있어요. 64인가 이거는? 아니지. 4, 1, 4, 4, 4, 16, 56? 맞죠? 그럼 100에서 이거는 44? 맞죠? 그러면 4로 나누면 11대 11대 이거는 4, 1, 4, 4, 4 11대 14네요. 11대 14. 그러니까 지금 1학년 학생의 명수가 110명이었으면 이게 11대 14가 되려면 얘는 140명이 돼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 11대 14가 될 거니까 정답은 140명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3번으로 가봅니다.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에 1을 더한 값을 점수로 하고, 앞면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으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2배를 점수로 하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얻는 점수가 6 이하일 때 동전이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왔을 확률을 갖다가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네.
보자. 자, 일단 동전 던지기가 나온다, 그지? 동전 던지기가 나오는데 동전을 2번 던진대요. 2번 던지면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적어도 앞면이 한 번 나오면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죠. 요거 이제 확률이 4분의 1이고 요거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4분의 3일 거고 4분의 3 합치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4분의 1일 거니까 이제 과거에 동전 던지기에 영향받아서 그 다음이 다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지? 자, 만약에 이제 적어도 한번 이렇게 나오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에 1을 더한 값을 점수로 한대요. 자, 여기는 뭐라고 해볼까? 주사위 눈에다가 1을 더한 값이 점수의 정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눈의 수의 2배가 이게 점수의 정체였잖아, 그지? 자,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얻는 점수가 6 이하일 때, 자, 점수가 6 이하인 놈을 전체로 보랍니다. 이때 동전의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왔을 확률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분모에 들어갈 놈은 일단 눈의 점수가 6 이하일 확률을 분모에다 깔아야 되는데, 자, 여기 쳐다보세요. 점수가 6 이하라는 말은 주사위 눈 있잖아. 주사위 눈 더하기 1이 점수인데 요 점수가 6 이하라는 말은 그러면 주사위 눈은 넘어가서 5 이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 그러면 주사위 눈이 5 이하란 말은 1, 2, 3, 4, 5네. 그럼 6분의 5잖아. 6분의 5 이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눈의 수의 2배가 점수인데 점수가 6 이하다라는 말은 이게 6 이하라는 말은 눈의 수 입장에서는 2로 나눠버리면 3 이하다 그 말이죠. 3 1, 2, 3이죠. 1, 2, 3 그럼 6분의 3 2분의 1이네요. 아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분모에 가야 될 놈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요게 분모인데, 자, 요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했던 이런 이야기야. 우리 조건 보완율 문제는 있잖아. 뭐 전체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에서 뭐 세모를 위에다 올려라? 이런 문제만 나온다고 착각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절대 못 풀어. 내 전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일부를 올리는 문제가 대다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요 중에서 일부 혹은 요 중에서 일부 혹은 요 중에서 일부를 위에 올리라는 문제 분명히 기출문제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문제 뺏긴 거예요. 절대로 이 세 덩어리 중에서 전체 덩어리 하나를 올리라는 문제만 나온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미 앞서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 문제도 정말로 그런 거 주의하라고 낸 문제예요. 자, 이제 분자에 올라오려면 동전의 뒷면이 적어도 한번 나온다 했으니까 이 분모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 뒷면이 적어도 한번 나온다라는 건 이거잖아. 이거 아닙니까? 요거 세 개가, 이 세 개의 코수가 뒷면이 적어도 한번 나온다니까. 일단 여기 있는 요놈 안에서는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가 아니라 4분의 2죠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더해서 4분의 2 곱하기 6분의 5를 올렸어야 돼. 이 부분에서는. 그럼 4분의 2 곱하기 6분의 5가 올라가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요거 전체가 다시 올라가면 되죠.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요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전체 중에서 이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를 통째로 올리는 문제가 아니었단 거야.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만 위에다 올리고 얘는 그냥 통째로 올리는 그 문제였죠. 이 문제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랬을 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분모 문제에 4 곱하기 6을 그냥 곱하면 되겠네, 그치? 자, 이걸 4 곱하기 6을 갖다가 분모 문제에 곱해서 계산을 합시다. 자, 보라. 자, 그럼 이거는 그냥 4, 6이 다 날아가니까 3, 5, 15가 될 거고, 요거는 4는 약분되고 2는 약분하고 3 남으니까 3이고요. 요거는 4, 6이 다 날아가니까 2, 5, 10되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4 날아가고 3 남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8분의 13.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18분의 13.
자, 이 문제 진짜 중요하죠. 3번이죠. 자, 요게 이제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 중에 한 개인 게, 내신 문제에 보면 전부 아까처럼 그냥 세 덩어리 중에서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 올리는 문제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못하는 애들 있어요. 항상 이 셋 중에서 전부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가 분모 두 덩어리였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통째로 올리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이 문제의 교훈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 중에 일부를 분자에다 올려 쓰라는 문제가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예요. 조심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3번이었고요. 4번으로 가봅니다. 자, 집합 A, B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매수의 눈이 나오면 3의 매수는 3, 6 이렇게 될 거니까, 그지? 요거는 뭐 확률적으로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의 확률이고, 그지? 그 다음에 1, 2, 4, 5 이런 것들이 나오면 확률적으로는 3분의 2의 확률로, 그 B는 이제 조건 확률을 높여줄 건데, 이렇게 3, 6이 나오면 어디에서 뽑으라 했냐면 1, 2, 3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는다 했고, 요때는 마이너스 1, 0, 1, 2, B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한다. 그리고 게다가 A하고 B라는 이름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요거는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두 개 뽑을 때 3C2가 아니죠. 3C2가 아니죠. A, B라는 이름의 구분이 있잖아요. 맞죠? A, B가 구분이 없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 뽑을 때 3C2가 맞는데, 뽑은 다음에 누구를 A, 누구를 B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3P2가 맞죠. A를 뽑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세 가지였으면 B는 두 가지 뽑을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2 해야지. 절대 3C2가 아닙니다. 자, 어떤 서로 다른 두 수를 그냥 선택한다 했으면 3C2가 맞는데, 그게 이름이 A, B라고 붙어 있잖아요. 누가 A고 누가 B인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순서가 있어야 돼. 자, 이랬을 때 두 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여기서 이제 두 수를 선택했을 때 그 두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이게 X축은 식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Y = 0이니까 X축과 연립하면 이거고, 그 교점은요 실근을 말하는 거잖아요. 실근. X축과 만난다 말은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A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을 그 순서상을 분자에다 올려보라 이 말이네. 자, 그럼 이거부터 가볼게요. 여기서 A를 뽑을 수 있는 건 세 가지, B를 뽑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이게 전체 가지수죠. 이 중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이 몇 개 있노? 그 말 아닙니까? B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보지 뭐. B가 만약에 자 A, B를 구하는데 B가 1이었다. B가 1. 그럼 여기가 4 될 거니까, 그지? 밑에다 쓸까? 이렇게 될 거니까 B가 1이었으면 2 넣었을 때 되고 3 넣었을 때니까 두 가지 나오죠. 자, 이제 B가 만약에 2였다. 그러면 여기가 8 될 거니까 1은 안 되고 3만 되죠. 한 가지. 자, 만약에 B가 3이면 여기가 12가 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되는 게 없어요. 1넣어도 안 되고 2넣어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합쳐서 요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되고 있지?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가봅시다. 요거는 여기서 일단 A를 뽑을 수 있는 거 네 가지고, 그 다음에 B를 뽑을 수 있는 건 세 가지죠. 자, 요거 중에서 이제 분자에 올라가려면 요 만족하는 순서상이 요 12개 안에 몇 개 포함되어 있니? 그 말 아닙니까? 자, 이것도 분류 기준을 하고 삼아서 마이너스 1때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마사잖아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 마사하면 0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잖아요. 이 자리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죠. 0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잖아요. 그럼 빼기 1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니까 이것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1이면 여기가 4 되잖아요. 빼기 1 넣으면 안 되고 0 넣어도 안 되고 2 넣었을 때 되죠.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2면 여기가 8 되는데 이거는 되는 게 없죠. 빼기 1도 안 되고 0도 안 되고 1도 안 되잖아요. 총 7가지가 됩니다. 7가지. 자, 그래서 이거는 날라가고 6분의 1이고요. 얘는 이렇게 가면 18분의 7인가요? 18로 통분하면 10 약분하면 9분의 5.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 보는데, 5번. 자, 1, 2, 3, 4, 5, 6의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택한 집합의 원소 개수가 3인, 원소 개수가 3인 사건을 A, 4 이상 6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택한 집합의 원소의 최대값이 N인 사건을 BN이라고 하자. 이때 보기 사건 중에서 사건 A와 서로 종속인 사건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종속을 판별해보라 그 소리죠. 자, 독립종속을 판별할 때는 곱셈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제 식이 있잖아. 필요 충분 조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랑 같다. 그걸 써도 되고, 아니면 정의를 갖다가 써도 되는데, 정의가 조금 간편하다라고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 2, 3, 4, 5, 6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모든 부분집합 모든 개수는 이게 지금 6개가 원소니까 2의 6제곱개가 나오는데, 부분집합이.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할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표본 공간은 뭐 동집합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자기 자신까지. 이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부분집합들 2의 6제곱개가 있단 말이야. 맞죠? 이 중에서 원소 개수가 3개짜리인 사건 A. 그럼 뭐 이 A 안에는 원소 개수가 3개짜리인 거고 1, 2, 3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맨 마지막에 4, 5, 6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 원소 개수 입장에서는 6개 중에서 3개 뽑는 집합의 개수가 원소 개수일 테니까 63가지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뭐 가지수 요 개수는 그러니까 이 원소 개수는 63가지 20개가 있다. 63가지. 요 집합을 다시 원소로 삼는 집합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종속이냐 독립이냐를 따지라 했는데 B4는 자, 4 이상 6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의 원소 최대값이 4인 그런 사건을 B4라고 했어요. 원소의 최대값이 4인 사건. 자, 이제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먼저 이 B4라는 거하고 A라는 거하고, 자, 이게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이랬을 때 말이지, 이 값이 P의 B4 이거하고 같기만 하면 이게 이제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먼저 얘는 누구를 전체로 본다고? 얘를 전체로 보니까 개수가 아까 이거 전체 개수가 63가지였잖아, 그지? 따라서 요놈은 NA분의 NA 교집합 B4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위에가 이거의 정체니까 요거는 63이니까 20가지 중에서 분자는 정신 똑바로 차려. 일단 원소 개수가 3개이면서 동시에 최대값이라 해서 최대값이라고 했죠. 원소 개수가 3개이면서 동시에 그 최대의 원소가 4인 놈, 즉 만약에 형상화 시켜보면 말이야, 여기 원소가 반드시 3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최대 원소가 4여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나머지 2개는 4보다 작은 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다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4보다 더 큰 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다 여기다 넣어야지. 32는 3 요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좌변은 20분의 3이 된다라는 말이고, 우변은 이건 그냥 짝대기가 없으니까 전체 표본 공간이 이 2의 6제곱개가 돼야 돼요. 2의 6제곱개 중에서 B4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부분집합인데, 그지? 부분집합인데 최대 원소가 4여야 된다는 소리야. 최대 원소. 그 말은,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부분집합은 말이야, 부분집합은 항상 1부터 6까지의 운명이 다 결정돼야만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의미가 최대 원소가 4라는 말은 일단 4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보다 큰 놈은 절대 이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5하고 6은 밖에 빠져나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1, 2, 3의 운명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1, 2, 3의 운명만.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2가지. 2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2가지. 3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2가지. 요 말이네요. 요게 바로 B4가 될 확률이죠. 전체
전체의 부분집합들 중, 그죠? 최대 원소가 4인 부분집합은 결국 5, 6은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1, 2,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날라가고 요거 3개 날라가면 2의 3제곱 8분의 1이고 요거는 20분의 3이니까 이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으니까 얘는 무조건 종속입니다. 기억을 일단 종속이 맞겠고, 그 다음에 B5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작업 계속 해 나가면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뭐 재활용 합시다. 그냥 B5 한번 가볼게요. B5 이게 같냐 안 같냐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야. 자, 얘는 A를 전체로 보고 있으니까 A가 아까 63까지 20개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소 개수가 3개였으니까 이 3개인데 그 중에 최대 원소가 5여야 된다. 이 말이 이 분자의 이거의 의미잖아요. 최대 원소가 5려면 6은 더 이상 오면 안 되고 요 4개 중에서 5보다 작은 4개 중에서 2개가 채워져야죠. 그럼 42죠.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이게 좌변이죠. 우변 얘는 전체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가 2의 6제곱이었잖아요. 요거 중에서 이번에는 최대 원소가 5인 부분집합 총개수가 이게 정체죠. 이거의 정체 분자. 그럼 여기 와보자. 최대 원소가 5돼야 되면 5보다 큰 6은 반드시 밖에 있어야 되고 이 둘만 운명이 결정됐단 말이야. 5도 운명 결정, 6도 결정. 그러면 이 1, 2, 3, 4만 각각이 1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2도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3도, 4도. 그럼 전부 두 가지씩이니까 2, 2, 2, 2, 16 이렇게 됩니다. 2의 4제곱이죠. 자, 저거 왼쪽은 20분의 그러면 4, 3은 12의 절반 6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날라가면 얼마야? 4분의 1인가요? 같지 않네 이것도. 그럼 B도 요것도 종속이 돼요. 종속. B6 마지막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재활용하겠습니다. 이제 해봤으니까 벌써 이제 느낌이 와야 돼. 요거는 총 20개 중에서 마찬가지로 원소 3개짜리 중에서 최대 원소가 6이려면 요 5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아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자, 그럼 얘는 전체가 여기 2의 6제곱이고 마찬가지로 이거 B6는 최대 원소가 6인 부분집합 총개수니까 여기 6이니까요. 결국은 6만 확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운명이 결정됐으니까 요 앞에는 요 5개 운명을 결정해 줘야 되니까 각각 2가지씩이니까 32의 5제곱이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20분의 10, 2분의 1이고 우변도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똑같죠. 똑같으면 얘는 독립이다. 그래서 종속인 놈은 기억하고 니은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매수의 눈이 나오면 3하고 6이죠 뭐. 3의 매수의 눈이 6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1, 2, 4, 5가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질 때 동전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3 이상일 확률은 그랬으니까 자 가보면 6분의 2, 3분의 1의 확률이고 요거는 3분의 2의 확률 두 개 더해서 1 되니까 잘 분류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조건 확률인데 1 했을 때는 동전을 몇 번 던진다 했어요. 동전을 3번 던진다 했는데 3번 중에서 앞면이 3번 이상이니까 3번 다 나와야 된다 그 말이래. 그냥 3번 중에서 3번 앞면이 나와야 된다. 뒷면은 빵벌인데 이건 안 쓰겠습니다. 그냥 요 말이고요. 자, 요때는 동전을 4번 던지는데 4번 중에서 3번 이상 앞면이 나온다는 말은 4번 중에 3번, 4번 중에 4번 다 그 말이죠. 4번 중에서 3번이 앞면이 나오고 뒷면 2분의 1의 1제곱인데 어차피 곱하면 4제곱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 4번 중에서 4번 다 2분의 1의 4제곱이 나오면 되죠. 2분의 1의 0제곱은 안 쓰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하면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이거는 3분의 2 곱하기 요거 16분의 얘는 4 얘는 1 16분의 5가 되죠. 이렇게. 자, 요거는 약분 이렇게 될 거니까 24분의요. 얘는 1이고 얘는 5니까 6 4, 24니까 4분의 1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었습니다. 3번이었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숫자 2, 3개랑 3, 2개가 들어있는 5장의 카드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공을 받고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받은 공의 개수가 10개 이상일 확률을 갖다가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런 거네. 일단 2라는 숫자 나올 확률이 지금 얼마냐면 5분의 3이고요. 3이라는 숫자 나올 확률이 5분의 2인데 이때는 공을 몇 개 받는다 했냐면 공을 갖다가 2개 받는다고 했고요. 이때는 공을 3개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이런 시행을 4번 한다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행이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에 있는 이 횟수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공 2개 받는 상황, 공 3개 받는 상황이 이 4번 중에서 몇 번 발생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때는 공의 개수를 합쳐서 10개 이상이다라는 요 상황을 이게 몇 번 나와야지 공이 10개 이상 되는지 개수로서 일단 파악을 해보란 말이지.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분류할 때 선생님이 항상 나열은 차후에 생각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것만 인정하라고 했어요. 가장 공의 개수가 많은 게 3개짜리인데 이 3개짜리가 4번 중에서 최대 10번 이상이 되려면 몇 번 나와야 되는지로 분류를 하면 되겠네, 그지? 4번 다 3333이 나오면 공이 12개니까 10개 이상 되는 거 맞죠? 이때 공이 3개짜리가 나온단 말은 얘가 발생한다는 소리겠죠, 얘가. 자, 3이 4번 나와도 10개 이상 되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거나 같아지는 것만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볼까? 3 4번 쓰는 거는 10 이상 되는 경우 다 찾았고 이제 3 3번 쓰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3 3번 쓰고 2 한 번 쓰면 요것도 10 이상 맞네요. 맞죠? 3 3번 쓰고 2 한 번 써도 10 이상 되는 거 맞고 3을 2번 쓰면요. 3을 2번 쓰면 2를 2번 쓰면 요것도 10 이상 되는 거 맞나? 아, 되네. 10이니까 여기까지만 되네. 됐죠? 그러면 이 말이네. 요거는 3 4번 쓰거나 3 3번 쓰고 2 한 번 쓰거나 3 2번 쓰고 2 2번 쓰면 항상 10 이상이 된다는 말이니까 요걸 그냥 확률로 이제 써주면 되네.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4번 중에서 4번 몽땅 3이 나와야 되니까 요게 나오면 되죠. 5분의 2. 자, 요거는 4번 중에서 한 번 2가 나오고 3번 3이 나오면 된다 이 말이지. 자, 4번 중에 한 번 2가 나오고 5분의 2라는 3은 3번 나오면 된다 그 말이고요. 얘는 4번 중에서 2번 나오면 되니까요. 5분의 3이 2번 나오고 5분의 2가 2번 나오면 되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밑에가 5의 4제곱 5의 4제곱 5의 4제곱이니까 625분의 그지? 분자만 계산해볼까? 요거는 1 곱하기 16. 요거는 보자 얼마야? 8, 3은 24, 24에다가 4 곱하면 얼마고? 4, 4, 16, 1로 4, 2, 8, 96. 그 다음에 이거는 4에다가 9, 36에다가 4, 3은 12의 절반 6 곱하면 되니까 6, 6에 36, 3 올라고 6, 3, 18 216 이렇게 되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216에다가 96에다가 16 가면 이렇게 328 625분의 328 3번이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625분의 328 뭐 더 이상 약분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답이고요. 자, 이제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민호 공을 한 개 꺼내서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식을 5번 한다. 1부터 5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씩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요. 뭐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5까지라는 소리겠지. 확인된 5개의 수의 합이 10일 확률은 정확하게 10이 될 숫자 5개 더했었죠. 5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더했을 때 10이 될 확률을 냈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숫자를 일단 분류 기준으로 하고 이것도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거나 같아지는 것만 인정을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써서. 그리고 이것들끼리 자리 바꾸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경로의 가지수를 추적하면서 해주면 되니까, 그지? 5를 일단 10이 되려면 2번 쓰면 안 되죠. 그럼 5 2번 쓰면 2번 만에 벌써 10이 돼버리니까 5는 한 번밖에 못 써, 그지? 5는 한 번밖에 못 쓰면 일단 5를 썼어. 그럼 남아있는 게 5잖아. 남아있는 게 5인데 5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로 나타내니까 5, 2, 1, 1, 1 이거밖에 없죠. 일단 5 말고 뭐 4라는 걸 하나 써도 말이야 5개의 숫자에 더한 합으로 10을 못 만드니까요. 5, 2, 1, 1, 1 이게 일단 스타트예요.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걸 뒤로 보내면 뒤에 게 더 커질까 안 될까? 얘를 이제 이쪽으로 보냅시다. 그러면 4, 얘는 3, 1, 1, 1 요것도 되고, 물론 요것들끼리 자리 바꾼 거 1, 1, 4, 3, 1 이런 것도 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우리 독립생의 확률은 경로를 추적할 때 이것들끼리 나열하는 거 다 앞에다가 곱해준다 했잖아, 그지? 이해가지? 그때 처리하면 되니까 이걸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3에서 하나를 뒤로 보내도 되죠. 그러면 4, 2, 2, 1, 1 이것도 될 거고요. 2에서 일단 뒤로 하나 보내면 뒤에 게 더 커지니까 안 돼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하나를 딱 보내면 3, 3 요거 되죠. 2, 1, 1 요것도 되고요. 맞죠? 아, 이거를 먼저 그리고 여기는 요 놈을 이쪽으로 보내면 안 돼. 얘를 얘한테 보내는 건 괜찮죠. 3, 2, 2, 2, 1 요것도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를 얘한테 보내는 건 이제 가능하죠. 2, 2, 2, 2, 2 요것만 가능하죠. 자, 이와 같이 어떤 규칙에 딱 입각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작거나 같은 것만 인정한다. 요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딱 분류 기준을 잡아놔야 빠트림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자, 이게 할 수 있는 숫자가 이건데, 자, 이제 문제 이제 구해봅시다. 1부터 5까지 할 수가 있는 5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에서 첫 번째 꺼낼 수 있는 가지수 5가지,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 네 번째 5가지, 다섯 번째도 5가지 뽑힐 수 있죠. 왜냐하면 뽑았던 걸 다시 넣기 때문에 첫 번째 5가지 뽑을 수 있으면 보고 다시 넣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도 5가지 뽑을 수 있잖아요, 여전히. 또 다시 넣었으니까 세 번째 뽑을 때도 5가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가지수예요, 분모 헷갈릴. 그러니까 분자에 올라가려면 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서가 있으니까 5, 2, 1, 1, 1 이렇게 나온 거나 2, 5, 1, 1, 1 이렇게 나온 거랑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면 2, 5, 1, 1, 1 이거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는 소리니까 순서가 다르잖아요. 밑에 분모 순서 다르게 맞잖아요. 분자도 순서 다르게 봐야 되니까 이 위에 올려 써야 될 놈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한 모든 가지수마다 다른 가지수가 된다면 나열을 한 걸 써야 돼. 지금 우리는 이게 분류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제한 조건을 걸어놨지만 사실은 이것들끼리 자리 바꾸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 사항이 있는 놈들이거든. 순서가 달라지는 놈들이. 자, 이걸 나열을 해서 여기다 써야 된다. 자, 그럼 요거는 5팩 나누기 3팩이 될 거고요. 차분하게 합시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5팩 나누기 3팩이니까 곱하기 2 하자. 맞죠? 5팩 나누기 3팩 곱하기 2 하면 되고, 이건 해보. 이건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될 건데, 요것도 또 한 가지. 그리고 여기가 3, 3, 1, 1 두 가지. 맞죠? 두 가지 곱하기 2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건 그냥 한 가지밖에 없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게 5의 5제곱분에 이 위에 값만 계산하면 되니까 120을 6으로 나누면 얼마야?
40대죠? 20 곱하기 2니까. 요거는 120을 이때 4로 나눴으니까 3이 60이 되고요. 120을 6으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얼마야? 120을 6으로 나누면 20. 이거는 1까지 2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위에 거는 그냥 계산을 하면 121 되네요.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레벨 2를 갖다가 마무리를 해보고요. 레벨 3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어렵다기보다는 짜증이 나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출 문제가 사실은 선생님이 근래 보기 드물게 대표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작년 수능 말고 재작년 수능이죠. 재작년 수능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 수능인데 선택 과목으로 빠지기 전이죠. 그때 이제 출제됐던 거의 중필러급의 문제가 대표 기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 기출 문제 거기서 배워야 될 아이디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눈여겨봐 두도록 하십시오. 자,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레벨 3 갑니다. 수고했습니다.